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양구 기자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개인 사정은 아니고 회사 사정 때문에 오늘 못 나옵니다. 그랬군요.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예. 추석들 아니 설들 잘 샜죠? 예, 잘 샜습니다. 예. 저희 다 방송했거든요. 명절 때 예. 내내. 예.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또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에 나왔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티내는 뭐래 거예요. 그냥 인사한 거 아니에요. 예,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코로나19 얘기해 볼 텐데 오늘 확진자 22,000 막 이래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유를 그 이유를 이제 설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 혹시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놀랄 일이 없다. 지금 최진 아나운서가 거의 단언하듯이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오버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설대 교수님? 뭐 오바는 아니고요.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종식 국면에 좀 더 가까워졌다. 종식 국면이다. 예, 이제 종식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기보다는 바이러스가 겨울 독감 내지 겨울 독감보다 더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아니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예. 지금 2만 명대가 지금 맞습니다. 2만 9천 명. 며칠째죠 지금? 2만 명대가 어제 2만 명 나왔고요. 예. 이틀째가 2만 명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뭐 10만 명이 나올 거니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겨울 독감에 우리나라의 겨울 독감이 보통 이제 10월 말 정도부터 유행해서 다음 해에 초봄까지 유행하거든요. 예. 이때 겨울 독감 한 차례가 유행을 할 때 300만에서 500만 정도가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3,000에서 5,000 명 가까이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독감으로.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이 독감보다도 확진자도 적을 것 같고요. 사망자도 훨씬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독감하고 비교해서 코로나가 독감화 내지 코로나가 감기화되었을 때 독감보다 이 나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고 게다가 백신이 있는 상태에 또 아주 치료 효과도 뛰어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견주어 본다고 하면은 독감보다도 상황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겁낼 이유가 없겠죠. 예.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이게 있겠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오히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이 줄어서 274명이고요. 사망자는 25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백신 접종이 없던 시절, 그리고 뭐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하루에 사망자가 100명 이상씩 쏟아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엿새째죠 지금 200명대가 유지되는 게 위중증 환자가. 예, 지금 엿새째 정도 되고요. 300명대로 내려오고 나서 상황이 나쁘다 그러면 바로 300명대로 다시 반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지난 3일 동안에 딱 이틀 동안에만 아주 미세하게 플러스였고요. 33일 동안에 계속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델타 때 상황이 나쁘다가 델타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 시작하면서 계속 위중증자가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마이너스거든요. 게다가 오미크론이 25% 이상이 되면서 지금 80 내지 90% 정도 되는 상황에서도 벌써 이게 지금 한 거의 10일에서 15일 사이가 흘렀거든요. 이게. 예. 그러는데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확실히 오미크론은 중증화율은 아주 낮고 병원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로 구름바다님께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계속 달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방역 당국이 확실히 확신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유럽은 덴마크나 영국 이런 데 보면은 해외 입국자를 비롯해서 모든 방역을 다 철폐했고요.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재택 격리도 점점 줄여가지고 재택 격리 자체도 아예 없애버린 나라들이 예.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강력히 이제 얘기하느냐 하면은
겨울 독감 시즌이 되면 우리가 독감에 걸려도 사업장에 나가고 출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심각한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뭐 치료도 받기도 하죠. 그러는데 겨울 독감 시즌에서 독감을 우리가 대하듯이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재택 격리를 7일 정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무증상이나 경증이더라도 지금 방역 당국이 정한 조치가 감염 확인만 되면 무조건 백신 접종인 경우에는 집에서 7일을 격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는 완전히 무증상 경증이면 제가 볼 때는 재택격리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역 패스 같은 것도 없애면서 점점 독감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아직은 방역 당국이 확신이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철이고 이러니까 아직 확실히 어떤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감기나 독감은 약 있잖아요. 약이. 타미플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은 근데 약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팍스로비드가 있잖아요.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가 워낙 그 비싼 거고 의사 처방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한 물량이 뭐 계속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오미크론 오늘 27,000명이라 했잖아요. 예. 27,000명 전부한테 네. 이 팍스로비드 약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는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팍스로비드는 먹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7,000명에게 다 팍스로비드를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는 약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10살짜리 아이에게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27,000명이 나오더라. 22,907명. 22,9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1,000단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1,000명만 의사 처방해서 팍스로비드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그냥 재택하면서 뭘로 치료를 해요?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렇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죠. 겨울에 독감 시즌에 선배님 보시면 아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 안 하잖아요. 겨울 독감 때. 그러는데 이제 주로 임신부라든지 고령층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젊은 분들은 뭐 독감이라도 백신 접종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어때요? 전 국민이 거의 90% 가까이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됐거든요. 2차까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한 고령층은 다소 위험하지만은 국민 전체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감염이 이제 됐더라도. 이 지점에서 일반 국민분들은 아니 근데 2차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돌파 감염 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 오미크론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하는 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우리 면역 체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 있는데 항체 면역은 시간이 가도 좀 떨어지지만 세포 면역은 여전히 몸속에서 바이러스를 기억해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된다가 설균 교수님의 입장이십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약대 무슨 강의실 같아. 너무 어려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과가 며칠 전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백신을 접종했거나 아니면은 백신을 접종 안 해도 백신 접종 안 한 분은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감염을 이기고 이후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요. 슈퍼항체라고. 또 하나는 내가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돌파 감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도 면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지점에서 돌파 감염으로 오미크론에 의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에 의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오미크론에 의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면 그렇게 형성이 된 슈퍼 항체나 슈퍼 면역은 델타나 그 이외의 모든 코로나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미크론 한번 걸렸다 나은 사람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도 잘 버티질 못하고 바이러스가 그냥 알아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상당히 확산이 돼가지고 만일에 돌파 감염이 막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많이 했으니까 위중증화율은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는 고령층인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먹는 약도 있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2037번님이 질문을 주셔서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독감은 겨울철 한시적으로 유행하고 끝나지만 코로나는 계절성이 없어서 1년 내내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맞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4차, 5차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3차를 맞았는데 예를 들면 4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차를 1월 달에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 7월 정도 되면 5차를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차를 맞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생기면 수포 항체가 생기고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1년 내내 유행을 하기 때문에 3차 부스터 샷으로 끝날 것 같고요. 이거는 먹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3차 부스터 샷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후에는 오히려 백신 접종을 4차, 5차, 6차 하기보다는 먹는 치료제가 훨씬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방역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확진자가 2만 명대로 좀 늘어난 이유가 기본적으로 검사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전파력이 아니고요. 세서. 실제로 이제 제처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귀국을 해서 PCR 검사를 갔는데요. 예. 밀접 접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예. 검사를 받는 줄을 서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미크론이 확산이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된 것은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번에 이제 명절, 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동이나 접촉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확실히 감염자가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은 이전의 코로나와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네. 근데 그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해도 위험한 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예,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통상의 감기로도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병원의 일선에 계신 의사분들은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60대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은 오미크론으로도 위험하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향후에 이제 2월 중순부터는 노바백스라고 하는 안전한 백신이 나오니까 이 60대 이상이 대신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거나 불안전 백신 접종.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이상 반응 때문에 못 하신 이런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하시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보자고요. 오늘부터 이제 진단 체계가 이제 바뀌잖아요.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자, 내 몸이 좀 이상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선 나이가 6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은 무조건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다음에 60대 이상이 아닌 분들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60세 안 된 분들은 안 된 분들 중에서는 이분들은 당국이 정해놓은 병의원에 가셔서 자가 진단 검사 키트로 그 병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5,000원 정도를 내셔야 돼요. 본인 부담금으로. 그러는데 60대 이하인 분들 중에서조차도 문자를 받으시거나 또 확실히 확진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했다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병원이라거나 뭐 교정시설이거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수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60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동네 그 호흡기 클리닉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어디 홈페이지예요? 그 검색창에다가 뭐 네이버 포털 우리나라 국내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나 뭐 다른 포털 사이트에 내 주변에 호흡기 클리닉 검색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내 주변에.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1,000개, 1,004개 정도 병원이고요. 오늘부터는 거의 한 400개 병원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검색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코로나 힐링 콘서트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와 김동선 씨 그리고 비올라 연주자 진덕 씨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